드넓은 땅이 하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영웅과 호걸이 자웅을 겨루고 주인이 뒤바뀌어 왔었다. 시간은 벌써 한참을 흘러왔지만 그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구전돼 온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말을 건네본다면 땅이 품어온 길고 긴 이야기를 나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오가며 각기 다른 문화의 향에 취할 수 있는 곳. 생김새마다 흥미로운 역사를 담아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대륙의 관문. 나는 지금 중국 광동성으로 간다. 인천에서 3시간을 비행해 중국 마카오에 닿았다. 1553년 이 바다에는 낯선 배가 한 척 들었다. 물에 젖은 화물을 말리게 해달라는 포르투갈인들이었다. 그런데 신항로를 통해 중국 대륙에 발을 내디딘 이 최초의 유럽인들은 이후 한참이나 머물며 흔적을 남겼다.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했고 마카오에는 신문물이 밀려들어왔다. 중국과 서양의 교류 기지였던 마카오는 이후 포르투갈령이 됐다가 99년 다시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 최초의 개방 도시였던 마카오, 이제 카지노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인에게도 마카오는 인기가 좋다. 찾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중국 정부는 본토인이라도 석 달에 한 번만 마카오에 출입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나는 이들과는 거꾸로 마카오를 나왔다. 그런데 본토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글귀가 있다. 주해 경제 특구. 좋다. 알고 보니 등소평이 남긴 글씨라 한다. 등소평은 작은 어촌 마을이던 이곳을 1980년대에 경제특구로 지정해 발전시켰다. 광동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수륙교통의 유충지다. 이곳은 다시 21개의 시로 나뉘는데 나는 그중 광동성의 경제특구 주하이시로 넘어왔다. 마카오와 홍콩에 인접해 가파르게 성장 중인 주하이시에는 한창 건축붐이 일고 있다. 투기 바람으로 시작돼 공실률 70%가 넘는다는데 공산국가의 부동산 열풍이라니 참 신기하다. 마카오를 나오자마자 주하이 해변의 연인길과 만나게 된다. 연인이 손을 잡고 이 24km의 길을 완주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사랑이 결실을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이 긴 길을 다 걸은 다음에도 생각하게 된다. 주하이 어녀상 때문이다. 용왕의 딸이던 이 어녀는 하이펑이란 어부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어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팔찌를 끊어보라고 했다. 팔찌가 없으면 어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을 증명하려 팔찌를 풀었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 이 슬픈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는 연주가 들렸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팔찌를 끊었던 어녀의 심정이 이렇게 절절했을까? 这个乐器叫什么呀？叫板胡。板胡。河南语就用的板胡。你是河南人，怎么跑这边来了？我这就是河南嘛。谢谢。照一照。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석경산에 가면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어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부 하이펑이 이곳에 서 있다. 하이펑은 어녀가 죽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환혼초라는 약초로 어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고생 끝에 약초를 구해왔다고 한다. 덕분에 어녀는 다시 살아났고 둘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사랑을 기원하는 허원석에는 또 다른 사랑을 꿈꾸는 연인들의 소망이 함께 매달려 있다. 사랑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시대를 지나며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주하이는 중국 안에서도 아주 현대화된 도시다. 1997年27号，然后正式。那么它的本身呢，它是自然资源呢，就是海滩呐、海岛啊，那个还有那个青山绿水，但是它没有个人文景观啊，只有自然景观。人文景观呢，然后我们珠海呢就在1997年的时候啊，然后斥资花了6个亿，然后那个建造这个圆明新园。 원명신원은 서태후의 별장이던 원명원의 18경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돈 13,000원 정도를 내면 황족의 복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 여자 관광객들은 주로 서태후의 차림을 즐긴다고 한다. 문화재라기보단 민속촌에 가까운 원명신원에서는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에도 화려한 전통이 담겨 있다. 시비지가 그려진 돌림판을 돌려 막대가 멈출 때 가리켰던 동물을 즉석에서 그려준다. 일필휘지, 망설임 없는 손놀림이다. 순식간에 그림이 완성된다. 이번엔 닭이다. 물엿은 순식간에 굳어 바삭바삭하고 풍미까지 더해져 더욱 달콤한 기분이 든다. 원명신원은 청나라 양식의 문화를 담았는데 저녁이 되면 이곳을 배경으로 2개의 공연이 열린다. 첫 번째가 대청왕조다.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룩한 나라다. 만주족이 세운 작은 나라가 중화세계를 다스리게 된 숨가쁜 이야기와 중국 최대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가무가 상징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 기호풍우는 강대한 제국이던 청나라가 어떻게 쇠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청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국은 아편을 밀매했고 청에는 수많은 아편 중독자가 생겨난다. 청의 관리들은 상인들의 아편을 빼앗아 불태웠는데 이를 구실로 영국은 청을 공격한다. 아편 전쟁에서 청은 신식 군대를 가진 영국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다. 수많은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청은 영국의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맺어 홍콩을 넘겨주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된 것이다.
전쟁이 나라와 개인에 어떤 비극을 안겨주었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이에 저항하는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단 청나라만의 것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나라는 이후 내란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몰락하고 만다. 백만의 만주족이 1억의 한족을 넘어뜨려 세웠던 개혁의 나라, 안타까운 쇠락이었다. 중국은 현재 중국의 원형을 청나라에서 보는데 원명 신혼에서도 매일 밤 이 두 개의 공연을 올리며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각성하는 것 같다. 밤이 깊었다. 근처에 하루 묵을 곳을 찾았다. 어온천, 이름이 심상치 않다. 어온천의 어는 거느릴 어로 황제를 뜻하는 말이다. 남송의 황제가 처음 여기서 목욕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지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드나든다. 사실 온천은 주하이시의 관광 주력 상품이다. 여기선 중국의 온천 문화는 물론 고대 황궁의 의술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중의학의 바탕은 음양오행 사상인데 특이한 전통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接起来以后，这个是利用五行塔，就是金木水火土。 扣到人体上面，人身体的正常体质，它有个度数，比如说37度。但是当你有了病时候产生热症时候，它就高了38、39，或者你身上疼痛，它就寒气，它就降下去了36、35。我就是逮它这个正负零零这个磁场。正常的你这个磁场身上没病的地方，它产生个正负零零。当身上面有了病以后， 它的气体发生变化了，这个东西它就自动就掉下去了。 오행탑으로 몸의 약한 부분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근대에 이르러 중국에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지만 중의학은 아직 중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독자적 의술 방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5가지 재료인 오행, 화, 목, 수, 금, 토를 이용한다. 중국의 문명과 함께 발생해 독보적 학술 체계로 정리된 것이다. 就是人身体上的有14条经络，它手上有6条，腿上6条，一条督脉、内脉加起来有14条。 중국식 안마는 경락을 눌러 자극하는 방식이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순환계를 뜻하는 경락 역시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오랜 중국의 역사가 하루만큼 더 길어지고 있다. 어온천의 온탕은 중국의 지형을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어온천의 원수는 75도. 탕은 중국 기온에 따라 남쪽이 뜨겁고 북쪽이 덜한데 자기 몸에 익숙한 온도를 찾아가면 된다.
중국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말 생제 소주, 천재 항주, 식제 광주는 경치 좋은 소주에서 태어나 미인 많은 항주에서 비단 옷을 입고 광동의 좋은 음식을 즐긴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국인은 광동 요리를 으뜸으로 치는데 눈길을 끄는 건 다양한 식재료들이다. 모래벌레란 뜻의 사충은 이름에 걸맞게 몸 안에 모래를 잔뜩 머금고 있다. 해산물 가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흥정에서 나온다. 这是什么蟹呀？红虾，红蟹呀。北山没有的，这个是广东的是有的。这个米内，如果100，195块给你了。啊？没有80块了，90块拿回来的，90块拿涨了5块钱呢。没有80块的。那我走了呀。这个很贵的，拿货的。那我走了呀。现在拿货很贵。 가격이 맞지 않아 옆 가게로 옮겨봤다. 是不是要啊？对呀，我想要3个或者是。 여기선 홍어게를 살 수 있을까? 对，要便宜点。 다시 흥정해보기로 했다. 207呀。205了，205了，亮了。不要说了，205了，我加你进来。哎，你是上电视还是上什么？你不要这样了，亮了。200。不要这样啦，就装了我。来，过来200块钱。你去市场买菜也少2毛钱都不行。不能这样的，你上电视不能是这样的。 해산물 시장에서 나는 놀라운 식재료를 발견했다. 악어다. 再搞一下。这个鳄鱼对哪里好啊？对那个呼吸功能好了，呼吸功能啊，你说肺呀？这补气补肺的，对身体好了。一般怎么吃啊？这个焖也可以，红烧也可以，炖汤也可以。 내친 김에 악어 요리에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잘라 파는데 가격은 홍어게보다 저렴한 편이다. 우리 돈 6만 원 정도를 들여 3가지 재료를 모두 구입했다. 수산시장 앞에는 조리만 맡아 해주는 전문 식당이 따로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원하는 요리법을 말하고 기다리는데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나는 가장 인기 있는 요리법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鳄鱼这个红烧，这个螃蟹是一个清蒸，一个姜葱炒，这个杀虫是椒盐。 처음 경험해보는 식재료들의 걱정이 반, 유명한 광동 요리에 대한 기대가 반.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 요리가 하나 둘 만들어졌다. 가장 특이할 거라고 생각했던 악어 요리는 명태를 간장과 설탕에 졸여 만든 듯한 어쩌면 익숙한 맛이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한 자력촌의 문화도 마찬가지다.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정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기엔 너무 먼 지역이던 이곳은 도적이 들끓어 주민 스스로 치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한다. 다층 구조의 방어형 망루 모양으로 지어진 이 주택은 조루라고 부르는데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조루를 지은 당시 일가 화교들은 외국의 문물에 밝아서 당시 중국에는 없던 시멘트를 들여와 활용했다.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안 같은 장치를 보면
이곳은 거주지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래서 조루의 안쪽은 동양식이지만 외부는 시멘트를 이용해 서양식으로 지은 것이다. 빗물 저장고까지 만들어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던 자력촌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던 사람들의 의지는 히랍, 로마, 이슬람 건축 양식과 만나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문화유산을 남겼고 또 오늘날까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남방 지역 사람들의 성격을 대변해준다. 나는 다시 광동성 포샨시를 향했다. 음력 3월 3일, 이곳에선 오래된 전통 축제인 북제 탄생 축제가 열린다. 북제는 말 그대로 북쪽의 신이다. 왜 남방 사람들이 북쪽 신을 모시는 것일까? 그것은 북제가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북제 탄생 축제는 단순한 동네 잔치가 아닌 권위 있는 축제다. 중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의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바다에 기대 살고 홍수에 민감했던 남방 사람들은 물의 신 북제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섬겼다. 의식이 끝나고 나면 거리 행진이 시작되는데 역시 행렬의 선두는 북제신이다. 가마에 탄 북제상 뒤로 오복을 비는 이들이 따른다. 광동에서는 해마다의 풍요를 뜻하는 연년유어의 마지막 글자를 발음이 같은 물고기 어자로 바꾸어 풍요로운 어업을 빈다고 한다. 북제신이 이렇게 여러 마을을 도는 기간에 사람들은 예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함께하며 축제를 즐겨왔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의 기악 합주, 10번 고학이 거리에 울리고 남방의 대표적 악극인 월극을 볼 기회도 축제 기간 중 생긴다. 월극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세계로 나간 악극으로 광동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포사는 황비홍, 예원, 리샤오룽 등 고수들을 배출한 중국 무술의 산실로도 유명하다. 아직도 천지를 흔들 무술을 연마하는 이들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북제신이 마을을 모두 돌고 나면 다시 제사를 올리고 식을 마무리한다. 광동의 대표 악극인 월극이 오늘 식의 마지막 행사다. 사람들은 월극을 즐기며 대분채라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건강과 번영을 빌기 위해 시작된 북제 탄생 축제. 다시 새 나라 안에서 삶을 시작한 현대의 중국인들은 이제 무엇을 간절히 빌고 있을까?想干嘛？你想就是他帮你保平安啊，保平安啊，就是家里人平平安安是吧？现在不是说要日本要打中国吗？啊，希望中国打赢日本，打的话他回去。以前不是日本老是欺负中国吗？就钓鱼岛那些事情是吧？对呀，我们是中国人，肯定帮中国人，是不是？哎，非常好。 포샨시는 많은 역사 문물을 품고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보려면 광저우를 찾고 최고의 요리사는 포샨 순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요리와 관계가 많다. 그런데 고즈넉한 장소의 분위기를 사진에 담고 있는 넉넉한 풍모의 남자가 보인다. 摄影爱好者呀，今天过来都是这个是河马呀，河马对，就是我的那个网上的名称。这个河马还跟你蛮像的，这是我的 logo 吗？就长得很像是吧？对啊，就你的形象啊。好的。 하마 선생이 순덕의 별미를 소개하겠다고 나섰다. 我小的时候是比较爱吃，但是我小的时候是很瘦的。瘦的。就是当时我生出来才5斤多嘛。 那个护士就说这个小孩太弱小了，长大老是会被人欺负嘛。我一听就非常的愤怒，然后就奋发图強，每天都吃很多东西。然后在护士的意料之外，我长到了200多斤嘛。然后再也这种东西就。 넉살 좋은 하마 선생이 우리를 처음 데려간 곳은 한 식당이었다. 여기서는 광동 요리의 특이한 식재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간판에 그려진 벌이다. 벌 요리는 광동 요리 중에서도 고가에 속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벌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다는 걸까? 튀김이다. 새끼벌을 잡아 손질한 다음 건조시킨 것을 뜨거운 가마에 넣고 색이 노랗게 될 때까지 약한 불에 튀긴다. 이 식당 주인은 직접 벌을 잡고 키운 지 벌써 13년째라고 한다. 以蜂为主的，我蜜蜂也可以养，野蜂，这个野的大蜂窝我也可以养，就是这样的啦。所以我这个农家就抓蜂的，因为我抓蜂了，抓了13年，我什么蜂都可以抓，什么蜂都可以抓，就是可以养。 벌튀김은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데 아예 벌을 가지고 술을 담그기도 한단다. 벌주는 독이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숙성시켜야 한다. 但是最快喝的呢，你要赶着喝的呢，就最快要8个月，最好呢放8年到7年，7年到8年，7年到8年的蜂酒最好喝。功效也最功效最棒，最厉害的，就是这样的。 가장 좋다는 7년 된 술을 맛보기로 했다. 보양식으로 쓰인다는 벌주, 그 맛이 궁금했다. Very good, wonderful, 很好，够劲。 하마 선생과 내 입맛은 영 맞지 않았다. 벌주는 괴로울 정도로 쓴맛이었다. 벌 요리가 완성됐다. 벌튀김은 특히 여자들의 피부 미용에 좋다지만 맛보기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하마 선생은 거침없다. 아예 입 안으로 쓸어넣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이방인인 내가 고전하는 모습이 즐거운 모양이다.
하마 선생이 내친 김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요리를 소개한다고 나섰다. 이럴 수가. 이번엔 물뱀이다. 물뱀 요리는 순덕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한다. 순덕 요리는 광동의 4대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곳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물뱀 요리였다고 한다. 중국 광동인은 나는 것은 비행기, 다리가 있는 것은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던데 어쩌면 사실인 것 같다.做法呢，像这一种，它采用低温的油，来进行加热，保持了蛇的柔软度和爽滑度，口味比较清淡清鲜。像这一种呢，它采用了接近300度的高温来快速的油炸，油炸以后外面是非常的鲜脆，而里面保持了那个蛇的那种嫩滑。我试一下啊，那非常好吃，它表面有一种辣，但是在里面它非常的嫩，很鲜。它应该说，我认为这一味美极呢，就融合了白稠和椒盐的2种风味在里面。 순덕의 대표적 광동 요리 물뱀 요리가 완성됐다. 하마 선생의 식욕은 이번에도 왕성하다. 물뱀은 조리하고 나니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었는데 껍질 부분은 아주 질겼다. 像一般的像女孩子，像她们这个金小姐啊，就吃了表面的肉，她就不吃了。然后像我呢，属于那种食肉动物，然后是大型猛兽啊，然后就可以连骨头一块嚼了。很硬吗？它虽然硬，但是很脆，并且它可以补钙。就不用吃了这个东西呢，让身体非常的强壮啊。 하마 선생과의 이상한 음식 기행을 마치고 이번에는 광동성의 성도 광저우시로 길을 잡았다. 광동의 얼굴을 상징하는 진시서원이다. 과거가 성행했던 청나라 말엽, 고시장이 있던 광저우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몰렸다. 진시서원은 그중 진시성 유생들이 머물던 곳이다. 创大业儿孙永发。那么呢，首先先看这个树呢，就叫芭蕉树。芭蕉树在各种树里面，叶子最大的就是芭蕉叶，所以呢就寓意着大业啊，跟那个创大业的事业是同音，所以就叫创大业啊，就是用个芭蕉叶。然后儿孙怎么体现呢？来，大家看这边，啊，这有老母鸡跟小鸡啊，这就是子孙的意思。那么永发呢？广东话里面呢，八就是发的意思。那么大家看一下，1、2、3、4、5、6、7、8啊，一共是8个。那么就整幅画就可以体现创大业，儿孙永发。 진씨 씨족이 가문의 자녀들이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 유숙할 수 있게 만든 이 건축물은 중국 민간 건축 양식의 진수를 보여준다. 복을 상징하는 박쥐. 액마기를 위한 뿔사자. 그리고 입신양명의 큰 뜻을 품게 했을 도자기 공예품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복을 빌어주는 인형들은 목조, 석조부터 도자기, 동, 철 주조물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정교하고 잘 보존돼 전국 중점 문물 보호지로 지정됐다. 가로 110cm, 세로 217cm, 무게는 1.5톤에 달하는 초대형 벼루도 진시서원의 볼거리 중 하나다.
수많은 인재가 뜻을 품고 수련에 임했던 진씨 서원은 광저우의 고유한 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조금은 소란한 움직임이 근처에 생겨났다. 좌석이 8,000개가 넘는 장미용 테마파크 안에 세계 최대 서커스장.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단원도 세계 각국에서 모집한다고 한다. 공연 관람료는 우리 돈 45,000원 정도인데 오후 6시 이후 야간 공연만 열고 있다. 이 테마파크는 야생동물원을 함께 운영하는데 서커스에서는 그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출연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여왕의 마법으로 배우들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여행하게 되는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상황에 어울리는 서커스가 펼쳐진다. 기량도 놀라운 수준이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안전장치 없이 진행해 보는 내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공연 순서는 사람과 동물이 번갈아 진행한다. 군무를 맞추는 코끼리 서커스나 난이도 높은 묘기들은 서커스 훈련의 강도를 짐작해야 한다. 뒤로 갈수록 무대의 스케일은 커지고 묘기의 내용도 점점 아찔해진다. 이번에는 불을 내뿜으며 빙글빙글 도는 바퀴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아래로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긴장이 돼서 자꾸 구경하는 손이 질끈 쥐어진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쇼가 끝났다.
무대를 위해 한없이 떨어지고 다시 타기를 반복했을 이들의 노력에 나는 끊임없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광동성을 벗어나 조금 더 위쪽의 복건성으로 향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민가의 보물이라 일컫는 중국 남방의 전통 가옥 토루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토루는 대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집합주택인데 유창루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방의 고향을 떠나 이주 정착해서 스스로를 손님이라 하고 객가인이라 불렀다. 훗날 전 세계 상권을 주무르는 화교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다. 토루는 바깥이 닫혀 있고 안으로 열려 있는 구조다. 유창루는 1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였다고 한다. 적이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식수 공급에 필요한 우물도 보인다. 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다. 유사시에는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번잡한 소도시인 셈이다. 전라갱이라는 이름의 토루는 3개의 원형 토루와 1개의 타원형 토루, 그리고 1개의 방형 토루로 만들어졌다. 꼭 4개의 반찬과 1개의 국그릇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채일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라갱의 원형 토루 중 하나인 서운로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 토루는 황씨성 씨족들이 만들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음력 3월 3일에 맞춰 남방에서는 마을마다 여러 제사가 열리는데 이곳도 제를 올리고 있었다. 한 황씨 할아버지가 중국 도교의 신인 나타태자를 위한 향을 피우고 있다. 保佑我们村民平安顺利发财。每年初三他会从庙出来到一家一家去。 토루에 사는 모든 가구는 층마다 방을 한 칸씩은 쓴다.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층은 식당이나 주방으로, 2층은 창고로, 3층 이상을 침실로 쓴다. 각각의 방은 공용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를 통해 방어 기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할머니의 방은 살림이 단출하다. 방의 크기에 맞지 않으면 할머니에겐 필요 없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이번엔 전라갱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방형 토루인 보운루로 걸음을 옮겨봤다. 보운루는 토루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팔 것을 즉석에서 만들어 보이고 있다. 먼저 말린 잎을 가지런히 모아 자리를 잡는다. 궁금한지 손님들이 모여든다. 쓱 한번 밀어내자 몇 개비의 담배가 만들어졌다.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물건도 보인다. 이번 여행을 통해 희한한 식재료를 많이 봤지만 이건 짐작하기 어려운 물건이다. 这个是石头上面结晶的石蜂蜜，这石洞里面结晶的。这个是泡温开水喝，这个止咳化。
润肠胃、降肝火、美容养颜。这个泡开水来喝，这个很好的。它都在石头上面结晶了，几十年才有结一个。不要浪费。 깊은 동굴에서 채취한 야생꿀은 산삼에 버금가는 건강식품이라고 한다. 단단하지만 향이 진하고 달았다. 객가인 할머니가 토르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 재료는 죽순이다. 객가인의 음식은 좀 짠 편이다. 적으로부터 버티기 위해 요리 재료를 오래 저장해야 했고 그래서 염장이 발달했기 때문이란다. 토르에는 우리 같은 외지인이 수없이 드나든다. 토르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토르 안에서 계속 삶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문화가 됐기 때문이다. 땅의 주인은 계속 바뀌어 간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전해지며 풍성해질 것이다.